우리나라 특허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서울대 잠사학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업, 우리가 누에고치로 실캐내는 거 그게 한때 우리의 주력 산업일 때는 잠사학과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특허, 최근 들어서는 아마 코로나19 관련 특허가 있다 없다 이게 국가와 회사의 운명을 가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허발전소는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허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장님, 우리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특허가 있으면 장사 잘하고 참 좋았을 텐데 요거 좀 아쉬웠거든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저희 나라에는 지금 그 라게브리하고 그 팍스로비드라는 네. 외국 제약사 이제 그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쉽게도 외국 제약사 특허고 국내 제약사에서는 한 20개 정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3개 정도가 이제 먹는 치료제인데요. 네. 지금 가장 가까운 건 이제 일본 제약회사하고 하고 있는 그 특허가 마지막 이제 임상 1, 2, 3상이 있고 마지막 단계 3상인데요. 거기 와 있는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3상까지 가 있는 게 하나 있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확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정부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예.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게 화이자하고 머크사의 치료제 이름들인데 이름이 어려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짓는 게 혹시 미투 제품 따라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 이름은 왜 이렇게 짓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 상품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팍스로비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팍스로비드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팍스가. 그리고 로비드는 이제 영어로 락 언더 바이러스 디지즈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병을 잠재우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바이러스 질병을 잠재우는 평화. 그렇게 깊은 뜻이. 예. 그리고 사실 그 몰누피라비르가 라게브리오의 다른 명인데요. 몰누피라는 더 재밌는 이름이 뜻이 라게브리오의 다른 이름 몰누피라비르. 네. 예. 그 마블 영화 보면 이제 천둥의 신이 이렇게 망치를 들고 다니는데요. 예. 토르. 그 망치의 이름이 몰리르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비르는 이제 바이러스의 약자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깨트리는 망치.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든 이름입니다. 이거 알고 들으니까 재밌네요. 이게 바이러스를 깨트리는 망치, 몰누피라비르. 요거 하나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치료제들이요. 그냥 미국에서 혹은 개발한 나라에서만 특허 출원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다른 나라에도 출원을 해야 되나요? 특허 제도는 원래 속지주의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 다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약에 대해서도 국내 특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너무 급할 때는 해외에 치료제가 많다고 하니까 저거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분해를 해가지고 성분을 검사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통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적게는 몇백억에서 1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보장하기 위해서 R&D 비용을 해소하고 또 다른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익을 이제 제약사한테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허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허가 우리에게 아쉽게도 없고 해외에 있는 약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로열티를 내고 그 소위 말하는 제조하는 방법을 받아서 복제약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수입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종의 레시피를 받아서 복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둘 다 일장일단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모더나 백신을 저희가 이제 선바에서 그 위탁 생산이지 그렇게 정식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제는 할 수 있는데 그 시약처에서 다시 또 허가를 받는 데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안 받고 이제 약을 만드는 게 국제적으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런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들여온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식약처 혹은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과정이 우리 즉시 필요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게 여러모로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코로나19 와중에 제약사들이 초당 몇십억을 벌어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특허들 어떤 것들이 등록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이제 뭐 약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나라가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특허 사이에 그 특허 강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발명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워크스루라고 해서 이제 2020년 이제 3월달에 코로나 맨 처음에 발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방역 의료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확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접촉할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때 이제 음압병동과 이제 반도체 클린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방역 관계자분들 의료진들은 이제 좀 다른 박스에 있고 확진자분들은 걸어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로서 K-워크스루라고 저희들 수출도 했었습니다. 아, 그게 특허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것도 특허로 등록이 돼 있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영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해외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방식으로 검사할 때 우리나라에 돈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부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 참 착한 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저개발국에 대해서 공짜로. 아, 저개발국에는 그냥 그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여력이 있는 나라들하고만. 하는 일부 돈을 받고요. 그렇군요. 갑자기 뿌듯해지는데 요거 말고 또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작년 2월 달에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국내 그 주사기 그 중소업체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주사기에 보면 앞에 분이 좀 공간이 있어서 좀 그 완전히 그 다 이게 약을 못 쓰고 조금씩 남습니다. 약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게 손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병을 가지고 5명이 이제 주사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중소업체에서 그 부분을 개량을 해서 한 병에 이제 한 명 이상 더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양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백신이 부족할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쓸 수 있게 만든 그 주사기.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거군요. 예, 그게 최소 잔여용 주사기라고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에서는 한 병 가지고 5명 받은 걸 우리나라에서는 한 병 가지고 6, 7명을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야, 이게 기술을 통해서 애국하는 방식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 치료제나 백신 이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돋보이는 그 흥미로운 특허들 얘기해주고 계신데 마스크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스크 관련 특허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방송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그 입이 보이도록 한 투명한 창을 만든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게 또 청각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특허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한 분이죠. 윤호 분이 또 이제 재밌는 특허를 내셨는데 그 저희들 이제 마스크 벗고 음료를 먹는 거에 대해 굉장히 그 한동안 조심스럽잖아요. 지금도 네. 조심스럽지만 그 마스크 입구에 마개를 달아가지고 마개를 열고 닫으면서 거기에 음료수를 이제 빨대로 섭취하는 그런 마스크를 이제 출원해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습니다. 그랬군요. 개인적인 사정에 그 문제가 없었으면 참 활발하게 활동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특허 출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고 계신 분야가 있을까요? 예, 뭐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통신기술 발달로 비대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태블릿 PC라든지 드론 배송이라든지 사람을 좀 직접 네. 접촉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에 관한 것인데 보통 뭐 봄철이 되면 항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그 위로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한동안 이제 항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높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바이러스를 좀 혹시 옷에 묻어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좀 털어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러스도 이제 그 집에 오면 소독이 가능하도록 계속 진일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특허청도 많은 역할 현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